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아빠입니다. 자, 오늘은 이더리움의 이번 주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을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이슈들에 따라서 이더리움은 또 어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지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이제 이번 주, 이제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나스닥은 또 4%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일시적으로 강하게 반등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에 따른 이슈가 바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70% 가까운 또 상승력을 또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이 확률 가능성이 69.4%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라서 결국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다시피 어떤가요? 이제 빨간색 선, 이 100일선 구간들을 또 안착해준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더리움이 다시 한 번 더 또 반등을 보여줄 수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강하게 반등을 보이게 되고 이더리움이 440만원대까지 다시 한 번 더 올라와 주려면 이쪽에서 또 들어왔었던 매물들을 일부 소화하는 흐름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야 되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의 자금들이 다시 유입이 돼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또 자금들이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이슈라는 게 분명히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 이슈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근원 소비지출 물가지수,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9월달치가 발표된다라는 점이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셧다운이 진행됐던 거는 10월 달에 진행이 됐었잖아요. 그러면 현재 시장 경기 불확실성이 퍼졌던 이유는 셧다운으로 인한 부작용이었습니다. 결국 셧다운이 진행된 이후에 이 경제 데이터들이 10월 달치 경제 데이터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거는 12월 FOMC 이후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12월 달에 나오는 이런 데이터들이 정말 상당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일단 단기적인 흐름대로 봤을 때는 현재 9월 달치가 발표가 된다 하더라도 9월 달치 데이터가 그래도 무난하게 잘 나오게 된다면 그래도 10월 달치 데이터들도 괜찮게 나올 확률이 좀 더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9월 달치도 시장에 엄청 큰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이 PCE 데이터들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냐? 바로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에 나와 있는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이라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시면 제가 고정 댓글란에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도 같이 공유해 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9월 달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월 1일 아니면 9월 30일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근데 CPI가 3.38%면 조금 높게 나온 겁니다. 3.2%대, 3.1%대까지는 안정적인 위치예요. 근데 만약에 3.5%까지 넘어가게 돼버린다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서 이 CPI 보이는 김에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CPI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PCE예요. 금리 결정에 CPI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PCE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PCE 보셨을 때는 오히려 9월달보다 10월달 그리고 11월달까지 보셨을 때 오히려 좀 더 낮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PCE 9월달치가 2.9% 정도 그리고 2.8% 정도로만 나와준다 하더라도 시장에 반등할 만한 그런 힘을 부여할 수 있겠다. 시장에 또 반등할 만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번 주에 옵션 만기가 있죠. 옵션 만기, 미국 시장에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결국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인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24,500포인트 구간들까지 반등을 보이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분이 일부 반납되면서 다시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내지 이제 목요일 정도까지는 시장이 일시적으로 반등을 보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만기일에 겹친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분이 일부 반납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서 좀 운이 좋다, 조금 흐름이 괜찮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100일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12월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런 지지, 바닥 구간이 형성됨에 따라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이런 흐름들이 12월 달에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이번 주까지는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440만원, 445만원 정도까지 반등을 보일 수 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내려갈 확률이 크다라는 부분들이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제가 선을 그어놨던 425만원 구간들은 강한 지지 역할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가고 내려간다 하더라도 425만원에서 420만원 구간들은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구간들은 지금 보시다시피 장기 보유 및 누적 매수 중인 주소들이라 했잖아요. 이 주소는 결국 장기 투자자,
고래 이 세력들의 전체 평균 매입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 5월 달에도 살짝 이탈한 적은 있지만 다시 한번 더 회복해주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상황들이고, 단 이때를 제외하고 보게 된다면 이 단가 구간들은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지지 구간에 해당되는 위치이고, 지금 가격대는 22일까지밖에 안 나와 있어서 이것만 보여드리는 건데 2.8K 구간이에요. 2.8K 구간이 425만원 내지 420만원 구간이라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자리들을 강한 지지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물론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했다가 내려왔을 때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위치인 건데, 만약에 오늘 이탈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425만원대는 수급이 항상 받쳐주고 수급이 들어오는 위치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려간다 하더라도 425만원대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해 줬을 때는 이때부터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급이 붙여준다,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일단 전체적인 이슈들과 이 흐름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밀리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는 425만원 지켜주고 다시 한번 더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혹시라도 신규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시거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현재 4, 5월 달에 한번 이탈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 이탈했을 때도 보시게 되시면 결국 어느 정도는 조정 기간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당시에 보시게 되시면 보름 정도의 바닥을 형성하기 위해서 보름 정도의 시간이라는 게, 이런 횡보 기간이라는 게 필요로 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4월 달로 따지면 딱 이 시점이에요. 이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횡보하면서 바닥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횡보한 흐름들이 보인 다음에 반등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점이 11월 달 말일인데 이 구간이 바로 또 12월 달에는 또 뭐가 있나요? 12월 3일에는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까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한 개별 이슈 때문에 12월 초 전부터 해서 12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해서 개별 이슈 때문에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수급 자체가 많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나온다 하더라도 올라가지 못할 경우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때 가서 제가 흐름들을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하든 신규 진입을 하든 가장 중요한 거는 거시적인 요인들을 빨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시장이 하락을 했으면 왜 하락을 했는지를 분석을 하고, 왜 하락을 했는지를 알았으면 그에 따라서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거시적인 불확실 요인들이 다 해소가 되었을 때 시장 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쯤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경기 불확실성의 문제 때문에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경기 불확실성이 왜, 언제, 어떤 이유로 해소가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한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들, 제가 이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세력들의 단가가 얼마였어요? 이 자리였었어요. 이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 자리. 이 돌파하는 위치에서 우리는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시면 상승이 시작되면 이때 맞춰서 우리는 정리하고 대응해 가면 되는 것이고요. 이런 구간들이 금방금방 또 찾아옵니다. 이게 사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런 데이터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년에서 5년 사이 이런 패턴들, 이런 사이클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VRV 레이티오 3Y라는 지표를 확인을 하고 보는 건데, 이것 또한 3년 전부터 매집해왔던 세력들의 단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최소 보유 기간이 3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3년이라는 것을 보는 이유도 사이클에 대한 흐름들 때문에 보는 것이고, 세력들의 단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냐면, 보시다시피 수평선과 그리고 꿈틀거리는 빨간 선이 보이실 거예요. 막 꿈틀꿈틀거리죠. 이 교차 지점, 수평선과 꿈틀거리는 빨간 선의 교차 지점의 가격대, 이 시기가 세력들의 단가예요. 이 시기는 이전에도 한번 왔었지만 완전하게 그냥 바로 밀려버렸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이런 구간들은 세력들의 단가 구간을 넘어갔다라는 거에 있어서 차이점을 보이게 됐고, 세력들의 단가를 넘어간 시점부터 해서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과거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바닥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바닥에서 매수하려고 하다 보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했다 치면 또 떨어지잖아요. 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20-30%씩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하지 말고 세력의 단가를 확실하게 넘어갔을 때 매수하게 되면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우리는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2024년도 있죠. 4년도 8월 달에도 똑같이 급락을 했었어요.
거시적인 부분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해소가 된 시점부터 해서 세력이 단가를 넘어갔을 때 이런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좀 더 빠른 시일 내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적합한 자리에서 또 매수하고 바닥에서 또 매수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올라가게 되면 또 빠르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이 전 바닥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상승의 시작 전부터 매수를 해 나간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좀 이걸 공유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유료예요. 유료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제가 공유해 드리면 볼 수가 있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시면, 자, 오늘도 제가 11월 4주차 알트코인 호재 일정 리스크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밑에 제가 다시 또 올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까 복사해 놓은 거 이렇게 붙여넣기 이렇게 또 해놓으면 여기 링크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보여드리고 이제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고정 댓글란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저희 구독자방에서 똑같이 올려드리는데, 구독자방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은 여기 첫 번째 링크 있죠. 여기 첫 번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거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제가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건데, 링크를 보내드리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에 바로 입장이 가능하세요. 그리고 보시게 되시면 제가 단타, 자, 이건 토요일날 1인치 네트워크 나갔잖아요. 1인치 네트워크도 한 15% 이상 또 수익 보고 나왔었던 부분들이고, 또 이슈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 또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레이어2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어2 안에서도 지금 11월 26일 날 이슈가 있는 아비트럼을 좀 노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이나 새벽에 시장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아침에 보고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아비트럼 추천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추천드리면 구독자방에다가 올려드리고 영상에서도 똑같이 같이 나가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11월 26일 날 업그레이드 발표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 이제 푸사카 업그레이드. 푸사카 업그레이드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레이어 2와 관련해서 확장성 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어 2가 이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이라도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팬케이크 사업도 그렇고 체인링크 이슈들 제가 미리서 이제 올려드리잖아요.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여나 지금 들고 계신 코인들 중에서도 이슈가 있는지 여부 이런 거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 전주에 미리서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거라서 앞으로도 이슈가 있는 것들은 한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혹시나 궁금하신 코인들 중에서도 이슈가 있는 코인이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시겠죠? 이것도 한번 참고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야, 지금 거의 다 바닥이 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단타에 가면서 수익 챙겨가고 수익 챙겨간 걸로 수익금 쌓아가면 언제 세력들 단가 넘어갈 때, 이제 지금 이처럼 세력 단가 넘어갈 때 이때 매수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하락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락장이 끝이죠. 단기적으로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2월 1일에 QT 종료 이후에 이제 연준에서 50억 달러, 매달 50억 달러 정도는 시장이 유동성 자금을 푼다고 했기 때문에 12월부터는 바닥이 나올 거로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12월 3일에는 아까 푸사카 업그레이드, 12월 31일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관련해서 MSCI 이제 편출이죠. 이 편출 관련해서 얘기 나올 것이고, 최종은 1월 15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도 12월 달에 또 있게 되고요. 일단은 이런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장 반등 가능성이 높은 시기니까 일단은 좀 추가 매수는 좀 한 달 정도는 지켜보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